전자부터 마카. 이건 이제 한번 보시라고. 향이 엄청 강해서. 맞죠, 맞죠. 그거 칠판 쓰는 거 말이죠. 예, 전자 칠판에. 동경. 예, 없었어. 이게 사라져. 전번에 수요일 날 넣다가 후에 거 갖다 쓰고 후에 갖다 놨어. 지금 수요일 날 어우, 저거 열었는데도 예, 저 약성이 세서 끓여 먹는데 괜찮아가지고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라고. 여기다 주시. 그거는 마카가 괜찮아. 노프라고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 가만히 두시면. 저게 되게 건강식품으로 해가지고 나오던데 저는 그걸 마른 걸 혈압 환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 그걸 그냥 물에 끓여서 먹으면 돼요. 뭐예요? 이름이 무슨 얼마예요? 뭐 과일이 마카라는 열매? 아 지금 새로운 거. 네. 500g에 8만 원. 어우, 내 향이 대단하네. 예, 네. 온도가 중요한데 막합니다, 막. 온도가 저쪽 안데스 남미 쪽에서 차를 나는 뭐 열어봐야. 산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끓여 먹으면 굉장히 몸에 보양제,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세속에서는 엄청 유행하는, 예, 굉장히 강장제로서 굉장히 유행하는. 동물이에요, 식물이요? 홍당무만 한 그런 무과 그런 건데요. 식물입니다, 선. 식물? 예, 네. 그걸 뭐 반찬으로도 해서 먹고. 남미에서 브라질 쪽 남미 쪽에서는 강장제로 아주 유명한. 아, 그래요? 네네.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에서 강장제로 유명한 과일 맛있는 거 뭐죠? 그거 하나하나 한 번 해봐요. 이거요? 아니 하지 마세요. 이건 차가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네. 아, 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집에서 그냥 끓여 먹는 거 주셔야 돼요? 네, 차가 아니구나. 제 방에 오시면 제가 한번 맛 보여드릴게요. 네. 방에 절대 안 갈 거예요. 안데스 산맥에 해발 그래 안데스 맞아. 아이 자라는 식물,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면 체력 증진, 생식력, 강사, 면역력, 건강 등의 효능이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아, 믿어 좋은 거예요? 이거 아니야. 믿어지지가 아니고 믿어져 왔다고. 앞으로 이렇게 각질은 뭐 상관없는 뭐 안에 다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불상 스님은 저기 차를 학사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학사부터. 학사부터 박사는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학사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입학하셨습니다. 이제 입학하신 거예요. 이제. 호루꾸입니다, 호루꾸. 이제 정식으로 올라간 거. 그렇지 이제 처음. 그러면 계속 하셔야지 좀 그게 이제 조금 학사들의 예 그렇지 맞습니다. 실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빨리 올라가요. 점수를 많이 받아. 그렇지만은 그 깨든지 하면은 점수는 똑같고 동경어요? 예, 동경호 먹어봐요. 지금 주신 동경호 차 색깔이 보니까 뒤에 저게, 야, 이것다. 저게, 거기 보면은, 그거 있죠? 네. 아니, 그 위에, 그래, 아니, 그거 옆에, 밑에, 그래, 그거. 아니, 그거 말고, 밑에 손 안 짚었던 거. 그거 말고, 그거 아니, 그거 이 밑에 거. 아니, 이거 종이. 아니. 차를 말씀하시는 거 시간은 아직 멀었네. 더 해야 돼.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걸 이제 가격을 표시해주고, 정리해 가져온 거예요. 스님 기분 좋으라고 다 비싸게 해온 거 아니야? 야? 스님 기분 좋으라고 다 비싸게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좀 했는데. 너무 그냥 직선으로 가요. 나랑 맨날 직선이다. 고맙네 이렇게 다 해주고. 아우 연도도 다 줬고 이전 평가는 20인데 지금은
이후 평가는 30여. 왜 이렇게 인상을 써요? 요차 누가 뭔데 이거 천 아니야 이거? 그건 마시러 내 방에 오셔요. 오지도 않을 거지만. 와. 500. 애용보살님이 500g 사갔어요. 문장가로 교수님. 아우 차 종류도 기계 많네. 이리 줘야죠. 그리 갔는데 맞아 이시. 사람이 말이야. 역시 다르지만 아니, 형평성이 없네. 왜냐하면 그건 두 번째거든요, 선생님. 두 번째 내린 거거든요. 이제 진짜 우리 뭐가 없잖아. 그지? 동경호라고 동경호. 동경호. 우리 옛날에 저거 샀잖아. 안 샀나? 스님 이거 동경호 안 샀죠? 네, 동경호는 스님이 샀어야 산 거고. 네, 동경호는 없어서 못 샀어요. 이 동경호는 이건 얼마래요? 이게 동경호입니까? 응. 아 그럼 맛을 봐요. 그쪽이 먼저. 아니 그쪽으로 스님 차 다 드셨어 또. 네. 그거 이리 주세요. 그거 이리 주고 이거 돌리시고 한개 다 먹었는데. 버리라. 이건 얼마라고 그래요? 스님이 옛날에 그거 스님들 많이 주셨는데. 차 우린 색깔로 봐서는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 차일 것 같아요. 빠르면 90년대 후기, 늦으면 2000년대 초반 정도 되지 싶어요, 차가. 먹으면 차 먹으니까. 차를 보면 차가 청색에서부터 이제 녹색, 청색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갈색, 진한 갈색이거든요. 이제 저기서는 흑색으로 가는데 진한 갈색이라서 찻잎으로 보면 90년대 후기 정도 생각이 들고 차 우린 물 색깔로 봐서는 2000년대 초반으로 생각이 들고. 얘가 좀 양이 적은 것 같지 않나요? 내가 평소에 차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지금 적정량이에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차를 더 많이 넣게 되면 진하다고 다들 그래서 적정량이 부족함이 마음이 있어요. 크지.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선생님 차를 더 푹 담갔다 우리면 되죠. 네. 그건 거 같아. 그리고 물을 뜨거운 걸 붓고. 근데 오늘은 향을 이렇게 피웠네요. 아, 저 좋은 방에 향이라고 있던 거예요. 좋은 여기 향이라고 한번 표시. 어디서 저녁 왔을 때 누가 선물로 준 건데 이번에 하도 코가 이래가지고 약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향을 저리 치워놔요. 차 맛을 몰라요. 향을 피면 저리 치워놔요. 뒤로? 네. 차를 마시는데 향을 피워. 원래 차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향 피우는데 코를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맛을 제대로. 알 수 향을 없어요. 싫으시면 갖고 오세요 그냥. 예, 꺼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 아니요 그쪽에 놔둬야 아니 내 방에다 갖다 놔야 되겠네. 그래도 저기서 그 속에 환기가 네, 네. 향 아니, 때문에 차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향 하면서 찻상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우는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향을 피우는 걸 한 번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진하니. 향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향 피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래가 생기니까. 아 향이 또 그래요. 저는 이제 저게 코가 이제 계속 콧물이 나와서 저 향을 피워가지고 저 향을 좀 쐈어요. 그랬더니 좀 코가 이제 콧물이 좀 이렇게 좀 예, 제 소견입니다. 근데 콧물이 줄진 않고 계속 나잖아요 지금. 많이 지금 완화됐습니다. 콧물도 그렇고 가래도 있고. 좋아진 거라니까요. 아이 좋아지네. 왜냐하면 맛이라고 하는 게 후각과 관계가 또 있고 미각보다 후각이 더 관계가 있고 직접적으로 미각인데 후각을 장애하면 맛을 제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고. 네. 이제 맛이 나요. 예, 네, 이제 이 차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향이 없어지니까 좀 강하게 지나가요. 그 전문가와 저기 동경호를 100만 원을 해놨더라고. 그 저한테 주신 게 동경호죠. 네. 그 누구 100만 원. 이거는 어느 분이 어디서 작성을? 아 오셨어요. 아니, 어제 드신 분. 그래서 나는 한번 구입을 했더니 보내온 거예요. 아, 이거를 감정을. 그러고서 이제 가셔서 일부러 좀 더.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달라고 저 해요? 문자 보냈으니까 답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이제 3번쯤 가서 나오네. 네, 3번쯤 지나서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경호 특징이 향기가 나왔어요. 향기가 있어. 그게 내가 산 거잖아요. 이제 나한테 차 살려면 100g에 100만 원. 좀 더 올려요. 내가 1kg를 100만 원 주고 샀거든. 이게 100g에 100만 원. 어머니 그 누구요?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물에다 타서 주는 거 그게 뭐 요만한 거 병 갖고 와서 뭐 1억인 거 얼마야? 나 1억짜리 안 살래. 맞아. 형님 백으로 1억짜리로 사요. 아니 1억짜리 차를 만나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산다는 말이죠. 아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먹는데 전부 다 그럼 한 잔이 25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그때 공사에서 1억짜리 차를 마셔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가 전문만 1학년 때니까 자꾸 이거 그냥 1억이라고 하는데 그 맛을 지금 먹어 마시보면 그 맛을 알까? 그 1억짜리 맛은 어떤 맛일까? 저는 기억해요. 네. 그 맛. 그냥 한 잔씩 그냥 블루는 나는 그러면 투에나 아니 1억짜리 2억짜리 뭐 이렇게 경매로 한 거라서 스님께 선물을 올리는 거니까. 그 중국 화교가 고은사 등현 스님한테 차 한 편을 선물했는데 1억짜리래요. 그래서 1억이든 2억이든 맛을 봐야 그 차가 훌륭한지 알 거 아니냐. 그래 바람을 넣어가지고 차를 결국 마셔봤어요. 대중이. 근데 그 1억이라고 하지만 차가 80년대 차. 80년대 차인데 1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맛은? 맛도 역시 그 좀 잘 아시잖아. 아직 더 익어야 돼요. 80년대는. 네, 아직 더 익어야 돼요. 그러니 80년대 거예요. 80년대. 아, 80년대. 80년대. 80년 아니, 된 왜 그래? 60년대도
3천만 원밖에 안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 골동 보이차 뭐랄까 브랜드 명칭이 계보에 족보에 적혀 있고 그리고 경매의 어떤 성격상 이게 1,000만 원 그럼 여기 1,000만 원 그럼 또 2,000만 원 그럼 또 여기 2,000만 원 그럼 이런 경매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가격이 그렇게 너무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셔본 경험으로는 좋긴 한데 1억짜리까지는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 동경호 맛있습니까? 다른 거 줄게. 이제 90년대 우리 홍인 이게 맛있게 익어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 차가 우리가 샀던 거 차를 조금만 넣는다 그래갖고 이제 또 예전처럼 또 많이 넣어봐야지. 어우, 그거 다 넣을게요? 네. 큰일 났네. 빨리 빨리. 여기 이거 할까요 그러면? 특유한 맛이 나긴 나네. 한 번 더 넣을까요? 네. 이 동경호 또 다른 거 마시죠. 네. 안주 끝에 다 마시고. 동경호의 특징은 스님 약간 향기가 있습니다. 향치가 예? 향치 향이 있대, 향. 아, 향치가 있는데 목소리 톤이 나는 뚫고 가지 않은 보살이 목소리 툭 뚫고 가는 거. 근데 이 향기가 있네. 향기가 있나요? 예. 그 동경호의 특징이 내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동경호를 다 마셔본 사람으로서 향기가 있다. 향기가 느껴지네요. 지금 이 차는 그 우리 대중이 샀던 차입니다. 90년대 말 홍인 저거 5만 원 주고 샀던 차인데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3년 전에 그럼 뭘 찾대? 홍인이요. 홍인 샀대요, 옛날에 같이. 아, 그 박스로. 90년대 말 차래요. 거기 보세요. 지금 유튜브 하는 맛이. 그럼 아, 유튜브 이거 참고로 하시라. 자연스러워.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유튜브를 갑자기. 죄송한데 향을 좀 꺼주실래요? 향 때문에 맛을 줄 맛이 수 있는. 강하네. 이리 가지고 오세요, 도사님. 이리 가지고 오세요, 그냥. 끄고 아니 끄고요. 아니, 이리 갖고 꺼주세요. 제가 여기서 끌게. 네. 네네. 아니 거기서 꺼야지 가져온 아, 이- 향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꺼요. 예, 그래 거꾸로 거기다 넣어버리세요. 예, 그렇게. 아니 왜 꺼버려? 내 방에 가져가면 되는데. 아니 그것을 일단 향을 좀 피워야 꺼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향을 줘봐요. 차를 이- 냈어요? 이래 뺑 돌아가는 그런 향도. 차 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다 판매를 해요? 예, 그걸 제가 좀 아니, 주문하려고. 차를 안 내고 팽주가 구리로 된 걸로 해서 한 이 정도 예, 크기를 갖고 하여튼 한 50만 원 정도에 제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값이 그게 비싸지 않나요? 가루향. 그거. 이 차는 새 차예요, 새 차. 안 비싸요? 아, 비쌌어. 어찌됐든 예, 곧 제 조만간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거 깜짝아 버리고. 세차. 이건 생차 느낌 강한데요. 이 차가 쓴맛이 강한데요. 네. 처음에는 더 쓴맛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부드러워졌고 이 쓴맛이 기분 좋게 이렇게 단맛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단침 입안을 보여요. 그래서 이 차를 어느 분께서 좀 많이 샀죠, 그분이. 나는 이 차가 너무 세서 나한테는 그때 별로였는데 몇 년 지나니까 부드러워지고 내 방에 보관된 거 더 맛있어, 이거보다. 지금 여기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따뜻해서 잘 익어서 그러나? 아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 방에서 마시는 차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야, 물이 금방 없어졌네요. 같은 홍인인데도 차 맛이 아주 달라요. 나는 이제 이것보다 황인을 샀거든요. 황인은 7만 원, 이건 5만 원. 나는 황인이 더 부드러워갖고 샀는데 황인 샀죠. 그래서 이것 마시고 나서 황인 마셔볼게요. 이건 마시자마자 열감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성질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마시면 아주 좋아요. 성질 있는 사람, 몸이 이렇게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차를 마시면 아주 좋아요. 맞아요. 스님이 홍인이 어울리고 스님이나 나는 황인이 어울리고. 진하게 넣으면. 조금 밋밋해는 또 강하네. 근데 뒷상스님이 향을 갖고 왔는데 난 1억짜리 향을 봤거든요. 저기 그 하나가 1억이 하나가. 일주향이 1억이 일주향이. 그 정도 되면 제가 살만한데. 그냥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도 우리 종단에
3대 뻥카가 있어요. 참 동참함네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저기 그렇지 말하면 안 되지 문 바로 나가지. 3대 뻥카. 아니야. 근데 명상을 할 때나 수면에 들 때 좋은 향을 키면 마음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고요해지고 그렇습니다. 부탁을 하나 해야 되는데 경성 스님이 예, 스님. 차를 저게 주문을 해가지고 샀거든. 근데 돈을 나한테 붙여주는데 이게 좀 붙여주면 안 될까? 경성 스님한테요? 경성 스님 이름으로. 예, 주십시오, 스님. 160만 원. 아니, 돈 안 받으시고요. 예? 그래야 다음에 또 거래를 하죠, 스님. 아, 내가 돈을 받았는데 좀 경성 스님 이름으로 좀 붙여주면. 예, 저죠. 전에 학장 스님은 그 강원 동기 원당하면 능어 스님. 능어 스님이 우리 통해서 차를 많이 샀어요. 같이 차도 마시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다음 거래를 위해서 차값은 이렇게 받는 게 좋겠는데, 아무튼 붙이겠습니다, 스님. 경선 스님한테. 아니 난민을 그때 샀는데 내가 그게 마시면 온몸에 이완이 돼요. 그래도 차를 줬더니 잘 마시고 좋다고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성 스님이 우리 전에 갔던 남자 어디 갔었죠? 처음에 인사 다음에 갔던 남자 처음에 갔던 금나감. 해인사 남자. 홍제암. 그건 제일 나중에 갔고요. 이 차가 강력하네 이 말은. 봉이는 네, 그렇습니다. 요사스 우리 해인사 갔을 때 다 같이 갔을 때 희랑대 말이에요. 희랑대. 희랑대. 네, 그게 네. 경성 스님이 희랑대 그 가문이에요. 맞아. 경성 스님이 차를 좋아하네. 그렇군요. 아니 이제 박사급인데 차를 잘 안 마시네. 예? 음미를 하고 있습니다. 음미를. 봉인이 참 좋네요. 좀 뭐라 해야겠네. 강한 풀립 색감이 강한 맛. 색성이 좀 뭐 여기도 본인이 뭐 저기 가격 이렇게 있을 거죠. 이 홍인이 열감도 좋고 기감도 있고 또 쓴맛이 잘 숙성되는 과정이 단맛으로 그래서 변해서 지금 단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좋은 차네. 좋은 차인 거죠. 이제 차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지금 한 서너 번 돈 차인데 90년대 후기 차. 아까 우리가 마셨던 동경호는 이거보다 더 연했거든요, 색깔이. 그러니까 차 색깔로는 내가 2000 초반 차 우린물 색깔로 그렇게 평을 했잖아요. 몇 년도입니까? 90년대 말 건데요. 이런 차들이 익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차가 되는. 그러면 스님 한 10년만 나서요. 이거는 지금부터 마셔도 되는 거. 10년 놔두면 이제 더 좋아지죠. 이거는 이렇게 뭐 이런
그 풍부하죠. 다식이라든지 뭐 가면서 마시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딱 맞네. 차가 세기 때문에 이런 걸 1시간 이상 마시면 위장이 이제 막그 허기가 일어나. 깎이고. 그래서 좋은 다과들, 견과류나 치즈 같은 것이 좋아요. 예, 견과류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게. 이야, 강력했어. 네. 어떤 사람 손도 떨고 막. 다 먹고 이거 남았어요? 말을 해, 뭐라고. 안 들려. 무건행자라고 써놔. 입을 막아버려. 무거운 행자. 입이 무거운 행자. 무늬만 묵은 입이 무거우면 이렇게 숙이져 땅이 닿나. 차는 비 오는 날 마시는 게 맛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비가 막 오고 이러면 차 맛이 좋더라고. 어? 그 자비경선 1급 달라면 히말라야 가야 됩니까? 아니, 여기서 올 겨울이나 내년 여름에 이거 따면 되지. 우리 좀 대중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좀 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아니 이번에 이제 히말라야 한 2급, 1급 지도자 다 해당되거든요. 네. 13명이에요.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연수했습니다. 그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고산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행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가서 수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은 수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고산병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다른 사람 민폐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행을 경선을 제대로 하면 고산병이 없어요. 몸과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 모여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이제 연수를 하고 수행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조금 한 사람 정도 고산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걷기 경선이 참 그 뭐라 그럴까 수행 성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수행 성취도가 높을까? 그전에는 그렇게 애를 써도 이렇게 수행 경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좀 수행 경계를 보면 그냥 놀랄 정도로 이제 수행 경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올해에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달라졌다. 좀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기에 관심도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뭐 유튜브에 명상 관련 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또 이제 입소문이 좀 난 것 같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걷기 경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막 다른 수행보다 빠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수행 일기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들이 많고 항상 놀라운 건 기독교들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성취도가 높다는 이 깜짝 놀랄 리필자하다는 생각도 우리 선생님 그 2022년도에 쿠무 히말라야 갈 때 가장 그 수행 경기가 좋았던 분이 고정부사인데 이분은 히말라야 가기 전 3개월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경기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 이번에는 5개월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 먹고 나왔어요. 이번도 이제 하면은 수행 경기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한 번씩 나타나면 기쁘죠. 총무 원장 스님이 그 성명상을 선포했을 때 명상법 6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자의명상하고 또 하나는 내부도 4개의 명상을 보다 보니까 이걸 새로 분류를 해야겠다. 임재 스님이 이야기하는 삼요, 삼현, 삼무거든요. 선무수경이거든요. 이 삼요는 이제 조사성, 삼현은 열애성, 그 다음에 삼구는 이제 의리성이거든요. 의리성이 1구에서 깨달으면 조사성이고 2구에 깨달으면 열애성. 3구에 깨달으면 자기도 보지 못한다. 이 의리성인데, 의리성 안에 1구, 2구, 3구에서 안에 다 나와요. 그래서 3자 빼버리고 그냥, 요라는 건 요체라는 거예요. 현은 이제 현묘하다는 건데, 요체는 진공묘유고, 그것은 현묘하면 진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가지고, 제가 둘로 나눠 4개의 수행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휴, 실휴자, 하나는 해, 희의 해자를 붙여가지고 분류를 다시 해서 그걸 선명상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원장 스님이 제시한 것도 장 밑에 사람들 다 이렇게 연구회가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10월 1일 날 공원문화회관에서 세계적인 그 명상 마스터들 강연을 이제 들을 때 점심시간에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총무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슬쩍 한번 물어봤는데 그 명상에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그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프로그램화 해야 된다 이럴 때 그 프로그램화 돼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시만 했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3년 내에 아마 그 연구가 되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시한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스마트적인 그 성명상인데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내가 좀 정리하고 있거든. 정리해가지고 프로그램화 딱 시켜서 사용할 생각인데 그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프로그램화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연구를 좀 해봅니다. 연구를 좀 해보는데 한 일주일 안으로 다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 6가지 그 선 종류 가운데 자외선도 그 안에 있네요. 그럼 나머지 5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한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외선. 딱 2가지. 그 하나는 뭔가 뭐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을 안정시키는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지나가리라 지금 현재
이 고난이 지나가리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진의 부분에 속할 수가 있는데 그 용어는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그레마에 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 지나가리라 하는 내용에는 무상이라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무상을 인지한다는 건 지혜 부분, 그건 해 부분이죠. 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의 흐름을 멈추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실효자 휴에 속합니다. 참 좋다 생각해요.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 대화할 때 작용하는 게 교감신경인데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잖아. 그죠? 이 감정을 갖다가 올라오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근데 이 부교감신경을 작동시키려고 그러면은 자사와 하나 또 적용하시네. 호흡이 필요해요. 들어마시고 호흡 내쉬면은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감정을 제어하는 이게 그 박문호 씨 그 뇌과학 그 학자 박문호 씨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교감신경 감정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명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숨을 몇 번 가지 않아 한 3차례, 4차례 정도 들으시고 내쉬고. 근데 이거는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선은 뭔가 뭐 엉클을 통해서 적극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없이 바로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걸 적용하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4번 하는 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경선에서는 그게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그냥 의식을 발가락에 두거나 손가락에 두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감정이 수시 꺼버리는 방법.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예, 이거 시간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근데 왜 의식을 발가락에 손가락에 두느냐 이러면 이 감정이나 생각은 기운을 타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는 곳이 기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발가락에 두거나 손가락에 두면은 감정 올라가다가 발가락에 손가락 내려가 버립니다. 예. 이게 분명한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펜필드 뇌과학에도 보면은 인체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머리 부분하고 손하고 발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경선에는 발가락 손가락에 두고 스위치를 끄는 걸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 걸 이제 일단 생각을 끌어주기 이런 것도 이제 경선에 쓰는 방법인데 스마트한 선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은 생각이 치여서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홍인이네 아직까지. 네, 지금- 이건요. 그거는 뭐예요? 이건 황인입니다, 쌤. 황인. 예, 제가 좋아서 산 황인입니다. 가장 점수를 낮게 받는 향이. 그런가요? 그래요? 예. 황인이 엄청 좋은 차던데. 황인이 엄청 좋은 차던데. 기호에 따라서. 홍인보다 황인이 일단은 잎이 좀 더 작네요. 네, 좀 더 부드러울 것 같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단맛이 직접적으로 더 단맛이 나고 잎이 큰 홍이는 이제 처음에 쓴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훨씬
깊고 단맛이 나는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건 7만 원이고 그건 5만 원. 가격에서 벌써 차이가 지금 나요. 가격 대설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아닙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 평가 박하게 받아. 박하게. 이거 맛있는데. 지금 이게 확인이지. 아니 이거 아니 차를 몇 번 돌렸는데 그쪽으로 예. 이쪽으로 안 오네. 예, 아직 맛있는데. 네. 진짜 좋은 이게 더 소리예요. 나아요. 근데 뭐 우리 입맛이 뭐 아니, 이게 더 나아요. 아? 초등학생 입맛인가? 아니요, 체질이 달라서요. 어떤 것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좋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에게 밋밋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수행 말씀하셨는데 지나간다는 것이 그 아니자 무상을 얘기하고 그것이 쉼과 관계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지혜와 관계. 쉼, 신은 감이 있는데 직접적인 지혜, 지나가는 무상이기 때문에. 호흡은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선생님? 호흡은 이렇게 그 차도 맹탕시 얘기는 숨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고요함을 바라 이래. 그래 공부를 오늘 이래 그래가지고 하나로 모아가 이 숨을 내쉬는데 집중을 하라 이러는데 지금 저기 전문에서 제시한 것이 그걸 기반으로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것도 조금 내가 보기에는 그 구글 마스터가 한 이야기는 조금 두리뭉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좀 무거술하다. 내가 보기에는 느낌은 그래 봤어. 샤프하게 들렸는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모함을 모아가지고 내쉬면서 이렇게 고요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내 차례 시계가 단계가 있는데 조금 두리뭉실하다 내가 그래. 그런 느낌을 받아.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봐야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 어떤지 강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 참 맛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차입니다. 이야, 향하고 맛하고 이 완벽한. 박사님 네. 아니 박사 같이 이제 박사 과정, 아직 가지 과정입니다. 막가입니다, 막가. 아직 팔라 과정. 막가입니다, 막가. 저 박사가 입문하시는데 아직도 박사가 아직 이게 좀 덜 끝나셨대요. 막가. 그 진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 예. 가정을 제가 열심히 닦아가지고 아, 예. 조만간에 조만간에. 하나를 얻어가지고 아주 공기 바짝 들었을 때가 훨씬 그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또 진실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뭔가에 이제 멋이 붙어빼다. 한 분야에 어떤 그 성취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석사 박사라는 호칭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얘기 들어보면 석사보다 박사 과정들 가면 시야가 더 좁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야가 좁아진다 하는 그만큼 한 대상에 집중력을 쏟았다는 그런 얘기거든. 깊이가 있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 아무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논문을 써봐서 아는데 차 박사도 똑같다고 생각해. 저는 누구한테 논문을 쓰면 됩니까? 논문을 써서 마쳐야 되는데 지금 성장스럽게 마치겠습니다. 그래, 그 호봉이다 써가 나한테 우리 좀 와. 그공개다 써가지고 그렇지 써드리겠습니다.
예, 선문답이 지금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아직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요, 스님, 그 자선 수행보다 경선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라든지 현대인에게 자선 수행보다 경선 수행이 더 이롭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비 경선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체험, 많은 체험을 하지 않는지. 그거는 이제 현대 조류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선하는 걸 좋아해요. 사무직이 있고 이게 있는 사람들은 걷는 걸 좋아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경선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산이 그 70% 이상 산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산에 가는 DNA가 있어요. 그게 좀 그래서 이 걷기 경선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잘 맞지 않을까. 근데 쿤부 히말라야 가보니까 그 저기 히말라야도 가장 험악한 곳이 쿤부 히말라야인데, 쿤부 히말라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 꼴짜기에 4,000m, 5,000m 되는 꼴짜기에 사람 한 번 가면은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는 거, 50명, 100명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세계 사람들도 아마 원시 시대부터 걷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직행 보행이잖아요. 그죠? 직립 보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DNA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않는 것보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거. 근데 어렵게 보면은 그러면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신 분이 고봉선사예요. 선녀에 보면은 그러면은 혼침이 없고 들뜸이 없다. 근데 그러면서 하도를 참고하는 게 좋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대염체경이 보면 지금도 보면은 행주다와 업목동정을 이제 수행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알면서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스님들 탁발을 할 때 탁발하러 갈 때 수행하는 게 4단계가 있어. 4유형이 있어, 수행이. 수행 주제가 없이 가다가 수행 주제 없이 돌아오는 게 한 부류가 있고, 수행 주제를 잊어버려 갔다가 수행 주제를 붙들고 오는 두 번째다. 수행 주제를 갖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오는 경우가 있고, 4번째는 처음부터 수행 주제를 갖고 탁발을 가가지고 돌아올 때도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고 오는, 이게 4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경전이나 논서에는 그러면서 수행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프로그래마 안 돼 있다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프로그래마 한 게 바로 자비경선. 그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든 사람이 그 여성인데, 그 양반이 그 미국인가요? 어디 그 유럽인가요? 그 한 달 동안 걷는 그 무슨 길을 걷고 나서,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하나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제주도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살 때 한창 그 올레길을 개척하던 그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끔 길을 걷다가 이제 남자들, 특히 혼자 온 사람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떡때는 이렇게 큰 사람들이 한 3, 4일만 걸으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러면은 잡생각이 많고 끝에가 피로감이 오고, 그 봉인사의 그 경문거사도 그런 얘기. 그렇게 명상하면은 피곤하대.
그런데 이제 이 극기성 명상을 이제 가르쳐 줬거든. 반대 현상이 그거 하면 피곤하던 것도 몸이 개운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극기 명상이란 일어마에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제대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걷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올레길을 얘가 그냥 걷는 것보다는 이게 걸으면서 명상한다는 게 훨씬 좋은 일이죠. 히말라야 가는 거는 히말라야 딱 가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수행밖에 없어요. 사람 만나 이야기할 것도 없고 주변에 돌아봐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 척박하기 때문에 수행만이 살아남아 거기는. 네. 그래서 그 장소가 아주 좋은 거예요. 핸드폰 쓸 일이 있나? 맞아. 수미산은 언제 가신다고요? 7월 달이요? 6월 달이요? 내년에 뭐 촛불 지나고 가야지. 그러려면. 수미산. 사람 제가 제주도에서 그 투석하면서 살 때게 그때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 걷는 거. 그러면서 저는 발바닥에 그러면서 이렇게 꽉꽉 발을 땅을 움켜쥐듯이 이 재미에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오랫동안 걸어도 뭐 피곤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재밌잖아요. 계속 그게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발의 엄지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뒤꿈치에서 꼬리뼈에서 정수로 올라가는 한 라인이 있어요. 기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을 발바닥에 두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거든.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하행기예요. 그러면서 발가락부터 다시 위로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행을 이제 그렇게 쭉 하면 몸이 허리도 펴지고 이러는데 그냥 발바닥에만 두면 좀 약해요. 그 발바닥에 정수리 같이 두면 라인이 개설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백회가 열립니다. 백회가 열리면 불꽃이 올라오듯 쫙 올라.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바닥 정수리 두 군데 두고 만약 스틱 잡고 그러면 꼬리뼈에 두고 걷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열려가지고 불꽃 올라오듯 쫙쫙 올라. 그렇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아래위로 일통해버려요. 그게 이제 원리가 마음이 있는 곳이 기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상태에 되면 그건 지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을 삼매나 선정을 의지가 차를 좋아지고 이쪽으로 세차 사유를 하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이거 굉장히 버리고 쉽게 왜냐면 식은 사유가 차고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상태 되면은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수행하는데 좋은 몸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빨리 열려고 하면은 빠른 방법이 있어요. 발바닥 정수리인데 정수리 연꽃이 하나를 피우고 상상으로 피우고 그러면 그래서 빨리 열려버려요. 아래위 탁 터져버려요. 우리 여기 교수사 스님 이제 벌써 한 4년 계속 했잖아요. 주말마다 뭔가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수기 체험 수기. 우리 서명 스님도 하셨으니 한번 말씀. 예를 들면 네. 교사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다 하셨어. 맞는 것 같고 수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가고 있는 과정이네 지금. 네, 서명 스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도 참 밋밋했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 종수리, 발끝, 손끝 하니까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그래 맞아. 예. 처음에는 이게 몰랐는데 나중 되니까 얘네들이 점점점 이렇게 생명력이 더 있어진다 그래야 되나? 또 간질간질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부위도 이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게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런 것들이 관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몸에 열이 좀 나는 거예요. 몸 전체에. 몇 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뭉클고 있었거든요. 점점 좀 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이제 의식이 한 공간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캐치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이라. 이거는 자비경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위축된 마음, 그 마지막 니까이 보면 위축된 마음, 두 가지가 많아지는 마음, 확장이 안 된 마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뭐야? 저기 있어요. 차가 마음에는 감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게 있거든. 이걸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의식의 공간을 확장시켜요. 그 처음에는 잘 못하고 하다 보면 의식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힘이 받아면 안전 이제 그런 성품이 이제 나타나면 깨달아. 우리 교사 스님은 어떠셨어요? 이번 주에도 하셨는데 괴로워 안 보여. 말 안 해도 저는 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가지는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 그건 진짜 확실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기분이 너무 좋고 몸이 좋고 몸도 굉장히 순환이 잘 돼요. 좀 예민한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생생하게 이런 걸 못 느끼는데 근데 그 두 개는 확실해요. 건강에 좋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 거 확실해요. 대상신도 제가 요새 일부러 간다니까요. 수행 진전이 있으려면 용어를 바꿔야 돼. 느낀다는 용어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기능이 없어요. 그 느끼는 건 체험을 맞는데 수행 진전이 없습니다. 끝나버려요. 그 느낌을 내가 알아. 느낌을 알아. 저 느낌을 내가 알아차려. 안다하는 말에는 판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알매에 의해 가지고 진실을 알아요. 아, 이게 우상이다. 얼마만큼 무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에서 지혜가 이끌려 나온다고 영수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느낌에서 끝나지 말고 그 느낌을 알아차렸다. 버자나띠 같아. 버자나띠 경전에서 대상신도 이번에 특별히 뭐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엊그저께 토요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발끝, 손끝, 이제 백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얗게 선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밝은 흰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연결돼요. 근데 이제 스님은 벌써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엊그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게 약하게 떠요. 근데 이게 또렷하게 뜨면 제가 제주도에서 걸을 때는 저 발바닥만 집중을 하니까 그리 기운이 다 몰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리에 묵직한 느낌이 생겨서 이제 그게 피로감을 주거든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더 집중력은 이제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백회를 하고 또 손끝을 함으로 해서 이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테두리가 만들어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완이 돼요. 걸으면서 이완이 돼요. 움직이면서. 네, 맞아요. 이런 데가 뭉쳤던 데가 풀려요. 그건 확실하고 그건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혜가 증득되지는 않지만 어떤 작용으로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설정을 드는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온몸이 보일 때 그때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좀 선임이 가능한 게 이 골격 이게 관절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온몸 움직임, 감각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온몸이 보일 때. 그러면 이제 무상고 무화가 관찰돼요. 그런 이제 이 깨뚫어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이제 보는 이제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지혜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2급 과정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무상고 무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1급 과정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몸의 크기에서 벗어나가 주변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간 이런 데까지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사무량 침수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히말라야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걷기 경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은 2급에서 1급까지를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이제 책에 있는 걸 좀 요약을 했어.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을 좀 채웠어. 그렇게 좀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을 발가락이나 정수리 손가락에 두는 이유도 내 펜필드 내 지도에 보면은 제일 큰 게 머리하고 손하고 발이에요. 예, 다른 신체 부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가장 이제 이 뇌 신경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발, 그러니까 손, 발, 머리 이게. 그래서 세 군데 의식을 둔다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온몸으로 숨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웃어불더라고. 근데 온몸으로 숨 쉰다는 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온몸으로 숨 쉰다고 하면 온몸 자체가 마치 자루가 큰 자루인 것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호흡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 저기 이제 경지가 있어요. 예. 수식관의 세 번째 단계가 관식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수를 헤아리는 수식관. 그래 뭐 1번부터 10번까지 헤아리다 보면 고요해질 때는 호흡이 이제 수를 헤아리는 게 이제 시끄럽게 되기 때문에 그 버리거든. 두 번째 단계 따로 숫자 수식관을 해요. 길면 길다 그러죠. 짧으면 짧다 그러죠. 이래 하다 보면은 세 번째 단계 넘어가는데 그게 뭔가 관식이에요. 온몸 털구멍 하나하나 다 호흡을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식의 결과가 뭐냐면 머리가 사라져, 팔이 사라져, 다 사라져. 몸 안에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있다가 몸이 다 사라지는 삼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선악 인문이 나옵니다. 선악 인문이 나오는데 온몸으로 호흡한다는 말이 그게 선악 인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나는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한 2, 3주? 그냥 호흡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숨을 들이내 어느 순간 가면은 클라이마스까지 올라가다 보면 숨이 없어버려. 그 숨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판는다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T 당신 저 호흡이 없으니까 앉을 때 이 엉덩이 감각에 일어나고 사람이 관찰하라 이러는데 사람이 이게 호흡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니까야 속에 세계사선에서는 호흡이 없다. 맞아. 세계사선이 없는데 내가 뭐 세계사선적인 간 건 아닌데 예. 호흡이 사라져. 내 생각에는 뭐 자세히 관찰하면 호흡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호흡이 이게 막 좀 급박하게 돌아가면 클리막스가 올라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 신기해요. 그게. 호흡이 없다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온몸으로 호흡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미린다 왕궁경에는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호흡이 왜 생명이 아니냐 하면 피리 부른 사람은 호흡이 계속 나가잖아. 안 죽는 거야. 호흡이 계속 나가도. 그거는 비유를 들었어. 맨날 우셰라는 이 총리하고 나가세라 스님이 대화에 그 얘기를 해요. 우셰라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여튼 거기에 총리라 하여튼 장관급의 사람하고 대화해서 그 얘기합니다. 민나 왕궁경
그 전재성 씨가 미린대 왕궁경 전재성 씨 맞나? 네, 전재현 씨인가? 전재성 맞습니다. 전재승. 그 민나 왕궁경 번역이 나왔더라고 알려 경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전재성 강의를 한번 맞을 해보려고. 거예요. 한역 번역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송빙어. 송빙어 이번에 돌리는 그렇죠. 이번에 돌리는 참 송빙어. 한 1억짜리 송빙어. 경매로 1억이 그럼 됐습니다.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1억 돼야 산다고 그랬죠. 약간 그림이 작기는. 송빙어도 그러네. 높게 높게 치고. 정말 높게 쳐주더라고 송빙어. 깜짝 놀랐어. 저가 이제 어느 스님한테 받은 선물 받은 차가 2007년인가 8년 송빙어인데 그 스님 그걸 살 때 30만 원 주고 샀답니다. 2007년이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송빙어는 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저게 정말 정품일까 이제 그것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때 여기에서도 송빙어. 송빙어 많이 샀죠. 근데 내가 산 거는 무지 송빙어예요. 무지가 표지가 없는 거예요. 덮는 종이가 없고 내피만 있는 거. 안에 작게 붙어 있는 것만 있고 겉에 포장하는 지가 없는 걸 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송빙어야? 네, 저거 지금 돌고 있는 저거입니다. 향기가 난다. 이 차는 여기 평가돼 있습니다. 송빙어도 보고 그런 잡숴서. 야 오늘 진짜 이 기라성 같은 차들이 많아요. 황인, 홍인, 송병호까지 오고. 예, 그리고 황인도 진짜 황인 참 너무 좋습니다. 박사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황인은 저평가됐다고 지금 이제 항변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평가가 잘못된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좀저 솔란문 앱이 좀 나는 것 같다. 송빙으로 들으니까. 그냥 몸 기혈을 빨리 열으려면 여기다 연포단 하나 피우면 돼. 네. 의식이 널리게 여기에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촥 터져. 너무 작게 돼. 그 저기 무스탕 갔을 때 여기에 심장에 부정맥 갖고 있는 보살이 있었어. 그 의사 소견은 가지 말라고. 그건 자기는 굉장히 극기 명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탕 2800고지 좀 가가지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아프니까. 그래 이왕 왔으나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 그러니까 2800, 3000 고지에 올라가면서 이 터져버렸어요. 세 번이나 터졌다. 그러고는 얼굴이 깨끗해지고 몸이 뭐 통증이 뭐 다 사라지고 부정맥 전혀 뭐 다 잊어버려. 만화솔로 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럼 부정맥이 있는 사람도 수행을 해요. 차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머리에 연꽃이 피는 것을 이제 그 상상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상기가 보통 지금도 사실 차를 마시 기운이 위로 오르는 건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오히려 두는 게 올라간 기운을 내리고 기운이 다른 거예요. 기운 자체가 이렇게 병이든 찬거나 그런 거는 무거워서 깔아놨는데 본래 기운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성질이 있으니까 발바닥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리는 데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행기 내려가는 기운, 네. 올라가는 기운, 배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운, 등죽이라고. 온몸이 도는 기운.
가슴과 정수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기운, 이 5가지 기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면서 이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송빙어도 나름대로 예. 선생님 우리가 보통 누워 있으면 호흡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워 있으면. 근데 제가 누워 있으니까 그거 말고 몸이 움직인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바람의 요소,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어느 정도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수행이 제대로 되고 이러면은 잠에서 깰 때 네. 의식이 딱 깨는 순간 몸은 기운이 쫙 뻗치는 현상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해보면은 근데 요번에 여기 이제 1급 과정 있는 2급 과정 있는 분인데 1급을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게 스마트 이 워치를 이용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 나도 그 가끔 이렇게 측정해보고 하는데 자선자세를 제가 자경선을 하잖아? 그러면 기록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숙면으로 나타나요. 몸이 휴식을 취하는 거지. 그냥 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행자들이 알았어요. 하루 뭐 3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수행을 하는 그게 왜 버틸 수 있는가 하면은 벌써 몸 자체가 잠 상태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거야, 몸이.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수행하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 가지고 수행할 때 이게 이제 수면 상태를 이렇게 한 번씩 본다는 거야. 그 재미로 수행한다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해를 가졌어. 왜 수행자들 잠을 적게 자고도 몸에 탈이 없이 그럴까? 와, 좋은 발견. 자경선 열심히 하시오. 그러려면 이제 와치를 사야 됩니다. 스마트워치. 수면 상태. 발가락 점수 손가락 끝에 두고 한 경계를 무심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몸이 이제 스톱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은 깨 있으면서. 그럼 몸은 휴식을 취하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 의식이 잠을 자니 안 자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의식은 잠들지 않습니다. 근데 몸하고 의식이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됐을 때는 같이 잠자요. 근데 이게 분리돼 버리면은 늘 관찰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는 건 몸만 자요. 그래서 의식이 항상 자는데도 이게 다 주의가 의식이 돼요. 예, 저는 그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의식은 잠들기도 하고 잠들지 않기도 한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선생님 아주 그런 데서 나오는 아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야. 수행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해를 가져주는 거. 그 자비경선 수행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새소리에 대한 소리라는 어떤 아니자 무상을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서가지고 먼 산 정상이나 봉우리를 보면서 그 가르침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예. 저 의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식이 확장되면 마음이 가고도 하지도 않고 미래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깨있게 됩니다. 의식이 깨있게 되면은 깨있는 상태 주변이 고요하다는 거. 이게 성성적적이. 깨있는 건 성성이고 고요한 거는 적적이. 망념이 없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좀 마음 거울이 영상이라 하는 걸 알게 돼요. 비춰보는 마음이 이제 마음 거울이 주인공이야.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라 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마음만이 진실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비경선 수행이 저도 이제 짧은 시간 경험을 해봤지만 수행이 굉장히 종합 선물 같아요. 스님이 그 프로그램을 매우 그러니까 집중과 관찰 또는 이제 무상과 무와 이런 것들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종합 선물처럼 잘 마련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행도 하지만 또 앉아서 들숨과 날숨도 관찰하고 종합수행법이죠. 그리고 또 어떤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곧 지나간다 이런 무상도 보도록 해서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관찰하도록 하고 또 마음을 의도를 내어서 이렇게 손끝과 발끝과 머리끝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뭐랄까 이렇게 그 어떤 신체적 건강에 매우 유익하게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자선이나 관찰이 훨씬 더 조화롭고 집중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창출한 거죠. 방법. 그래서 이렇게 체험들을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굳이 어떤 수행의 경험이 없어도 시킨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잘 집중해서 따라하면 바로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겜경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겜경선. 그거 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느꼈던 게 이 몸이 거울 대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 네, 거울 대고 그냥 보면 우리가 거울을 그냥 비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비치는 잠깐 순간적으로 그냥 이 몸은 거울이고 그냥 이렇게 우리 그 대상에 비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대상에 좀 제가 애착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님 거울 명상이란 게 그때 이런 취지에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그 무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옷에 뭐 스마트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대상을 잘못 착각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게 무지라고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문명의 바람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킨다 이런 건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놨지만 실제 수행할 때는 그냥 직관으로 샷대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논리적 분석이 들어가요. 4단계 논리 분석을 통해서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진실이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즘 물리학자들이죠.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하고 양자역학을 통합해서 그 얘기 보인 대로 이 세계는 진실하는 게 아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이고 들리는 세계 명확한 좋은 이해가 생기면 온전히 이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던 마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계속 바깥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심직설에서 딱 얘기를 해놨어. 산화되지 온 우주가 참 마음이다. 그 이야기는 벌써 물질적인 세계는
벌써 이건 실체가 없다 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걸 얘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임재록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논리적 분석을 거치지 않고 그냥 명상을 하게 되면 계속 끄달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제가 준 책에도 이 세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해놨잖아. 과학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왜 하는가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영상이 지나지 않는다. 거울 밖에 영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차단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끝에는 저게 한번 마셔야 되는데 이게 동경고 동경은 처음에 마셨잖아. 아니 그거 아, 처음에 마셨는데 예. 끝났는데 또 한번 마셔보면은 어떨까? 아 어떤 거? 아, 동경 이건 말인가요? 여기 그거. 예. 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동경은 아까 맛이 충분히 다 안 나오고. 요거 요래 붙인 거는 이제 보살님이 고연보살이 요래 만들었어. 손을 딱 쥐기가 좋잖아. 뜨거운데 이것도 딱 잡으면 저거 해놓은 것도 그립니다. 지금 스님이 그거 활용을 손가락이 안 하시고. 짧아가지고 뜨거워서 저걸 못 하게. 어느 날 없었겠죠 생각했지만 목사님이 하시면 어제 오셨어. 숨지가 저거 새도 맛이 배척합니다. 지껏하게는 송빙우주죠. 네, 그렇습니다. 아, 송빙도 이완이 생기네. 먹어. 제가 가진 건 훨씬 더 숙성돼 있습니다. 무지송빙우는 훨씬 더 숙성돼 있습니다. 그래 안 팔죠 제가. 그전 내가 신청을 무지 송빙을 신청했는데 무지 송빙을 신청했는데 그게 어우고 종이 사이에 있는 예, 그게 왔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퉁치자 했어요. 오히려 종이에 쌓여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지 송빙호를 하나만 붙이라고 했더니 하나만 붙여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먹으면서 바로 전화 왔어. 싸니까 한 통.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선빵 수자 스님한테 선물로 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순식간에 다 마셨어요. 저 지리산 저기 상무주 쪽에 있는 수자한테. 송빙호 맞긴 아니 요거 동경호 맞긴 맞네. 향기가 있네. 그걸 아니 스님 어서 드세요. 또 예, 아니, 빼겠죠. 이거 빼고 있습니다. 아까 향 때문에 이 차를 나는 동경호는 동경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약간 비린 듯하면서 그 향치가 있어요. 그 대추향이든 무슨 향 납니다. 동경호는. 근데 전번에 그 스님께서 옛날에 동경을 주신 게 있다 하니까 그거 하고 같은 향치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차이가 있지. 그거는 90년대 차.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90년대 차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2000년.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깨지나 돼. 예. 열지 말고 그대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스님도 강의 있으시고 우리도 있고. 자, 잘 마셨습니다. 아유 잘 마시네. 네, 그래 어서 오십시오.